안녕하십니까. 취재 파일 K입니다. 우리가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를 때마다 그 곡을 쓴 작곡가와 작사가에겐 저작권료라는 것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이 저작권료가 음악 작가들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청황이 드러났습니다. 한 해 1,200억 원에 이르고 있는 저작권료를 사실상 독점적으로 징수하고 있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작곡가와 작사가들의 권리를 과연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지 양성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년 만에 2집 앨범으로 돌아온 가수 서태지. 서태지는 지난 2001년 자신의 컴백홈 뮤직비디오를 패러디한 한 가수를 상대로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최근 음치 가수인 이재수 씨가 서태지 씨의 인기곡 컴백홈을 해학적으로 패러디한 음반을 내놓았다가 고소를 당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이 패러디를 저작권자인 서태지와의 상의 없이 허락했고, 서태지는 이에 반발해 이듬해인 2002년 협회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패러디 음악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음악저작권협회에 알렸는데, 음악저작권협회에서 사실 그 곡을 사후 승인을 해버려준 게 문제였거든요. 그런 구조하고 징세 분배의 어떤 불투명성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탈퇴를 하게 됐고요. 서울의 한 노래방. 손님이 이 방에서 노래를 부를 때 어떤 곡을 선택했는지 기록되는 장치, 이른바 수집기가 설치된 노래방 기기가 있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전국 노래방과 유흥주점 1,200여 곳에 이 같은 수집기를 설치해 어떤 노래가 얼마나 불려졌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샘플링 조사를 바탕으로 저작권자, 그러니까 작곡가와 작사가들에게 저작권료를 분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작권료 분배를 위한 수집기 데이터는 믿을만한 걸까? 경기도 구리의 한 노래방입니다. 지난해 수집기가 설치됐던 곳입니다. 이 방 한 곳에서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불려진 노래는 모두 21만 9천여 건으로 수집기에 기록됐습니다. 2달 동안 이 방을 이용한 사람들이 22만 번 가까이 노래를 불렀다는 뜻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할까? 한 곡을 부르는데 걸리는 시간을 4분으로 잡고 노래방의 평균 영업시간인 10시간으로 계산하면 60일 내내 노래를 불러도 가능한 횟수는 9,000번에 불과합니다. 하루 종일 노래방 기기를 가동하면서 1시간에 150곡을 불러야 22만 번의 횟수가 기록됩니다. 그런데 이 방은 오히려 이용자가 적다는 게 업주의 설명입니다. 특별히 손님이 많이 들어가거나 그랬던 적은 없는데? 아니, 여기는 잘 안 쓰는 게 다른 방은 이제 모니터가 이제 바뀌었거든요. 크게. 제일 안 좋은 방을 마지막에 주고 손님이 깠을 때 해주고 다른 방을 돌리는 거죠. 인근의 또 다른 노래방. 역시 지난해 수집기가 설치됐던 곳입니다. 여기도 뭘 그 30% 정도의 할인을 해줄 테니까 이걸 수집을 좀 해가겠다라고 해서 동의를 했던 거죠. 그리고 또 저작권 협회에서 나온다고 그러니까 공인된 사람들 아니에요. 같은 기간 이 방에선 모두 5만 번이 넘는 선곡 횟수가 기록됐습니다. 역시 2달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1시간에 35곡씩 불러야 나올 수 있는 수치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자주 사용하는 방이 아니고 한 달에 한 30번 정도밖에 안 놀아요. 그러니까 노래가 많이 찍혀도 한 서너 시간 놀아야 한 80곡? 하루? 아니, 한 달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지난해 저작권료 수입은 모두 1,200억 원 규모. 이 가운데 노래방과 유흥주점 등에서 거둬들인 저작권료는 전체의 25% 정도인 300억 원 수준입니다. 이 300억 원 가운데 30%는 노래방 기기에 등록된 모든 곡의 저작권자에게 기본적으로 지급되지만 나머지는 수집기 등으로 산정된 선곡 횟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노래방에서 더 많이 불려졌다면 더 많은 저작권료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 노래방에서 선곡 횟수가 잘못 집계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내부 감사 자료입니다. 일부 업소에서 수치상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데이터가 나왔다고 돼 있습니다. 구리 노래방의 경우처럼
수천 번에서 최대 20만 번이 넘는 선곡 수치가 기록된 겁니다. 감사 결과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전국 247개 노래방과 유흥주점 등에서 신뢰하기 힘든 데이터가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수집기가 한 번 이상 설치됐던 노래방과 유흥주점은 모두 2만 3천여 곳, 전체 선곡 횟수는 2,900만 회인데 전체 설치 업소의 0.01%에 불과한 이 247개 업소에서 선곡된 횟수는 630만 건으로 전체 선곡 횟수의 20%를 넘겼습니다. 수집기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 취재진은 수집기 관리업체를 찾았습니다. 기술적인 문제이고요. 협회에서 다 얘기를 해서 부분까지 가서 보냈어요. 그게 저희 잘못 아니고. 수집기의 오작동이 아닌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관리 잘못이라는 말입니다. 저작권협회는 수집기를 이동 설치하는 과정에서 초기화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비정상적인 데이터가 기록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업소가 교체될 때 소개화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소개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로부이 10년 전부터 그 기계가 이렇게 운영이 됐다면 10년 전부터 작동된 노후가 오고. 하지만 누군가 데이터를 임의로 조작했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조작한 부분이 있느냐 이런 거는 저희들이 정확한 발견을 못했는데 이거 필요하다는 건 수사기관이 전문가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저작권료 분배 지급 과정에서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협회의 내부 분배 규정상 유흥주점 500곳과 노래방 500곳 등 1000곳 이상에서 데이터를 수집해야 합니다. 하지만 1000곳의 데이터를 모두 채우지 못한 경우 직원들이 마음대로 수집된 데이터를 복사해 개수를 맞췄습니다. 감사 결과 직원 2명이 지난 2012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데이터 파일을 복사해 수집 의무 개수를 채웠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조관을 그냥 분배해버리면 되는데 직원들이 개수만 축게 그거 하다가 보니까 특정 기간 동안 직원들이 카피를 했다. 한 2명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나머지는 모른다고 이제 이발했습니다. 이런 엉터리 분배는 지난 4년 동안 계속됐고 협회는 잘못 지급된 저작권료가 4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자체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1일 음악저작권협회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특정 곡이나 특정 회원을 위한 조작이 있었는지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또 수집기 관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는지 등도 수사 의뢰했습니다. 업체 선정 당시 금액 적정성 평가에서 가장 높은 입찰가를 제시했던 곳이 최고 점수를 받고 선정됐기 때문입니다. 저작권료 분배에 잡음이 일었던 건 이번만이 아닙니다. 지난 2006년 유흥주점의 분배 자료를 조작해 허위 분배하는 수법으로 6억여 원을 횡령한 직원이 적발됐고 앞서 2004년엔 당시 협회장이 취임 후 받은 저작권료가 취임 이전보다 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지난 50년간 저작권 신탁 시장을 사실상 독점했기 때문에 나타난 폐단이라고 지적합니다. 독점적 체조를 시작하다 보니까 그 폐단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예를 들면 저작권 사용료의 어떤 징수나 분배에 있어서 어떤 공정성 문제가 발생되고 회계 부정이 발생되고 이러다 보니 협회의 저작권 관리를 맡긴 작가들의 불만도 쌓였습니다. 지난 2000년 데뷔해 10년 넘게 저작권협회 회원으로 있었던 작곡가 김모 씨. 그동안 분배 내역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 답답할 때가 많았다고 말합니다. 제가 음악을 활동을 안 하고 발표가 없었던 때 하고 제가 음악을 발표를 하고 그 음악들이 영화에 쓰인다든지 드라마에 쓰인다든지 이랬을 때 그 확연하게 많이 달라져야 당연히 납득이 갈 텐데 별 차이가 없어요. 작가들이 항의하면 그제서야 추가로 지급하는 웃지 못할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저작권이 좀 덜 들어와서 그때 이제 막 곡을 발표하고 활동을 많이 할 때였는데 전화해서 따졌더니만 죄송합니다. 저희가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이거 추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 굉장히 웃기는 거 아닌가요? 전체 회원 18,000여 명 가운데 의결권을 가진 정회원은 단 5%에 불과한 800여 명. 저작권료 수입이 많은 순서대로 정회원 자격이 부여됩니다.
때문에 정작 저작권료의 생계를 의지하는 대다수 작가들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엄격한 회원제를 도입한다는 차원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뭐 지금같이 이렇게 다양한 노래들이 다양한 작곡가들이 활동하는 시대에서는 요즘처럼 직접 민주화되어 있는 시대에는 적합하지 않고요. 저작권료를 걷어들이는 과정에서도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5년 전부터 노래방을 운영해온 최모 씨. 문을 연 지 3년 뒤 갑자기 저작권료 200만 원을 내지 않았다며 경찰서에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냥 황당하죠. 네. 말 그대로 그냥 황당 자체입니다. 뭐 전혀 얘기 들은 것도 없는데 뭐 그렇게 와서 형사고발 됐다고 하니 당연히 경찰서에서 전화 와서 좋아할 사람 없잖아요. 노래방 업주들은 방 면적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매달 내야 하지만 협회는 전화로만 신고를 받고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실제보다 적게 내는 업주도 상당수입니다. 근데 대부분 업주분들이 좀 덜 내고 있으니까 뭐 많이 내보단 덜 내고 좀 좋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고. 노래방 업주들은 저작권협회가 사전 경고와 사후 확인 없이 고소만 남발한다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사람이 나오거나 혹은 전화가 오거나 내셔야 됩니다라는 의사표시가 없는 상태에서 잠잠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100이 됐든 몇십만 원이 됐든 목돈이 들어가야 될 상황이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위탁 징수 분배의 독점 폐단이 끊이질 않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음악 저작권 신탁 시장에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경쟁 체제를 도입했습니다. 지금 양대 이제 구조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권리를 각각 이렇게 맡기고 있어요. 복제권을 이렇게 맡기고 공인권을 이렇게 맡기고. 이래 되면 이제 이 창작자의 어떤 그 선택권이라는 것이 보장이 되고요. 또 서비스 질이 상당히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이 불가피해지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수수료율을 낮추고 회계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등 불투명했던 분배 과정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람의 손을 절대 배제하고 온라인 단말기죠. 그래서 무선으로 홈페이지에 직접 그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전송받아서 회원들은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시고 저희 협회에서 분배하는 방식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K-팝의 인기와 한류 열풍 속에 지난해 4조 4천억 원 규모로 성장한 국내 음악산업. 창작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야말로 음악산업 성장의 동력이 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